반갑습니다. 노점산 개인회생을 거쳐 마케터와 투자가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노생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마사지 발 마사지 매장 차리고 거기서 쓱뜸방하고 반신욕방을 겸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체성도 없이 반신욕방하고 쑥뜸방을 목적으로 했지만 갑자기 마사지 샵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하상가, 성남 지하상가에 전단지도 뿌려보고 했는데 결과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남 지하상가에 매장이 한 1000개가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게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많지 않아요. 물론 계획도 허술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리 마사지사한테 7대3으로 나눠서 7을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뭐 장사가 돼야 주는 거지, 장사가 안 되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이쪽에 가면 홍보가 잘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까운 그 동네 성남 시내에 있는 이마트였어요. 그 당시에 그 이마트가 그 성남 저기 어디냐, 그 시청 가는 길에 거기가 옛날에 대한항공 자리였나? 그 대한항공 자리에 이제 이마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를 가서 제가 그 마사지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눠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이마트 매장 밖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잘 안 받아요. 네? 그쵸. 뭐 그 필요한 사람은 받지, 누가 뭐 마사지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저 이마트 입구에 가서 나눠주면 좀 잘 받을라나? 하고 또 입구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받아줘요. 물론 좀 더 앞에 횡단보도보다 그 이마트 매장에 가까워질수록 받아주는 횟수는 좀 더 늘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살기를 쓴 게 그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나 뭐 아니면 뭐 킴스클럽이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 그냥 내려가기도 하고 이 카트를 끌고 내려오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서 내려가는 사람 말고요, 올라오는 사람, 장을 다 보고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다 올라오는 그 끝에 서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한테 한 장씩 계속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10명한테 나눠주면 한두 명이 받던 게 8, 9명이 받는 거예요. 결국 전단지를 전달하는 거, 이게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상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든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뭐 멘트나 링크를 뿌리든 일단
상대방한테, 내 타겟한테 노출이 돼야만 그 다음에 그걸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무조건 전단지만 있다고 나눠준다고 받질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마트 횡단보도 앞에서 하니까 좀 낫고, 이마트 입구에서 하니까 좀 낫고, 뭐 제 기억에 이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나눠줄 때는 10장 중에 2장을 받고, 이마트 입구에서 나눠줄 때는 10장 중에 3장을 받고, 이러던 것이 이마트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가지고 장을 다 보고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8장, 9장을 받더라는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전단지가 상대방, 내 타겟한테 전달이 됐다는 건 일단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마케팅의 기본이 노출, 유입, 전환, 예? 보게, 오게, 듣게, 이건데 일단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프라인상에서 보게 하는 방법은 전단지나 현수막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전단지를 만들었고, 전단지를 내 예상 고객이나, 예? 타겟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쉽지 않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마트 앞에서 2-3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게, 이마트 안에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나눠주니까 8-9명이 받더라. 8-9장을 받더라. 10장 중에. 이거는 마케팅의 효과, 가성비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봤어요. 당연히 노출이 잘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유입도 더 높아지고, 네? 또 전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노출이 많이 돼야 연락이 올 확률도 높은 거고, 연락이 많이 와야 내가 멘트를 쳐가지고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뭐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는 매장을 방문하게 하는 거고, 온라인상에서는 가입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카페에 가입하든 블로그에 가입하든, 예? 밴드에 가입하든 블로그에 이웃이 되든, 예? 이렇게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인풋해서 아웃풋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좋았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거구나.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싶었죠. 그래서 이제 마사지 매장으로도 연락이 가고, 연락이 와서 손님이 온다 그러고, 그런 이제 전화도 오는 거예요. 예? 이 홍보의 맛을 본 거죠. 마케팅의 맛을 어설프게라도 본 거죠. 근데 이렇게 효과 좋은 게 계속 할 수 있었으면 그냥 홍보는 끝장나는 건데, 이걸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나눠줄 때 손님들이 받았던 이유는 제가 이마트의 관련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죠. 잘 받았죠. 뭔가 이마트에서 안내하나 보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보니 마사지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왜 그걸 그 이마트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알게 됐는가,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이런 걸 왜 나눠주냐고 클레임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보고
아, 저 사람 뭐지? 하고 제지를 당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마트가 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아닌 공간에서, 제 권한이 없는 공간에서 제가 개인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이마트 측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관리실 측에서는. 그러니까 와서 제지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가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는데 이미 제가 맛을 봤는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나눠주는 건 중지를 하고 CCTV가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아, 이걸 더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이마트 고객들한테 이 전단지를 계속 나눠줄 수 있을까? 여기서만 나눠줄 수 있다면 홍보는 걱정이 없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제가 일단 카트를 하나 가져다가 카트를 끌고 지하 식품 매장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식품 매장으로 내려가서 제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또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네?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아, 나도 고객이다. 카트 끌고 나도 뭐 살 거다. 라는 입장이니까, 아, 이걸 가지고 관리실에서 이걸 타치할 수 있겠냐 싶었죠. 제 나름의 논리였죠. 제 나름의 정당성이었고. 아니,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 쇼핑 중인데 나를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 중인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또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눠준 8, 90%의 확률은 아니더라도 한 4, 50%의 확률로 받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그걸로도 또 며칠 효과를 봤어요. 아, 이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오늘은 이마트에서 하고 내일은 세이브존 가서 하고 뭐 다음날은 킴스클럽 가서 하고 다음날은 홈플러스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마저도 또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손님들 중에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리실에 신고를 해서 또 못하게 됐죠.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아, 오늘은 이마트에서 하고 오늘은 킴스에서 하고 오늘은 세이브존에서 하고 다음 날은 세이브존에서 하고 또 다른 날은 홈플러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변경하면서 이렇게 매장을 바꿔가면서 했다면 계속 됐을 텐데, 일단 그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또 가서 걸리면은 잠깐 하다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또 하나 성남에서 그 제대로 된 대형마트가 이마트 하나였거든요. 근데 야탑에 가면 또 홈플러스도 있고 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일단 상권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안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건 결국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정도, 어디 유흥가에서 나눠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홍보 담당이었죠. 그리고 손님이 두 명이 오면, 혼자 오면 마사지사한테 맡기고, 두 명이 오면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세 명이 온다 그러면 이제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뭐 드물어요. 대부분 마사지사 혼자 했죠. 진짜 저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 매출이 적죠. 마사지사하고 7대3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한 달 매출이 한 100만 원 됐을까요? 그러니까 마사지사 70 주고 저 30 가져도 기본 경비가 한 100만 원은 들어가는데, 월세하고 밥값하고 기타 관리비하고 해서 100만 원은 들어가는데 다달이 또 적자인 거예요. 저만 적자인가요? 그 남자 마사지사는 처음에는 자기 몸을 의탁할 곳을 찾으려고 왔지만 그 사람도 결국 돈이 안 되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상태로는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사지실까지 차려놨는데 한 명 있던 그 마사지사가 그만둔다고 하니 다시 마사지사를 구할 자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계속 해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200이래요. 부담됐죠.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인데 200을 보장해 줘야 되나 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당장 이 사람 그만두면 모든 게 올스톱인데 그만두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붙잡아 둔다는 심정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나아지는 건 없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고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전단지 뿌려놓은 것만 연락을 기다렸죠. 연락이 안 오고 저는 저대로 속이 타들어가고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마사지사 저렇게 200만 원 보장까지 해줬는데 연락 안 오고 결과 없다고 이렇게 매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오히려 저도 가시방석이었지만 달리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단지 이렇게 뿌려주는 사람들 그 당시 한 장당 20원씩이었나? 근데 기본이 2,000장이라 1십 100천 20원 200원 2,000원 2만원 아니다 50원이었나? 1십 100천 50원 500원 5,000원 5만원 맞다 50원이었는데 기본 4,000장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4,000장을 뿌렸는지 버렸는지 진짜 그 또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거기에 전단지 뿌리는 거 맡겼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이제 한심하고 답답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날은 제가 또 매장에서 전화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어떻게 좀 나가서 손님 좀 데려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벌어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저대로 전단지도 나가서 뿌려보고 또
사천장 뿌려달라고 맡겨도 보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뿌리는 주 루트는 성남 지하상가인데 아무리 뿌려도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또 재촉하니까 또 전단지 들고 이제 모란 그 먹자골목 번화가를 갔죠. 근데 거기서도 나눠주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10명 주면 1명 받을까? 그런 날이 며칠이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전단지 나눠줄래도 받지는 않고 손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사지 매장 돌아가기도 어렵고 전단지 나눠주자니 자꾸 안 받으니까 사기 떨어지고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갑자기 나 혼자 붕 뜬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뭐 그랬는데 추웠어요. 그 모란 롯데리아 모란역에 보면 롯데리아가 있었어요. 그 앞에 인도인지 차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걸 계속 한다고 해서 될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주저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추웠는데 뭔가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울음은 나는데 춥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갔죠. 매장으로. 전단지 나눠줬다고 하고. 그랬었네요.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벌려는 놨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해봤자 하자니 결과도 약하고 깝깝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이고 그 마사지사 200만원 보장해 준 게 하루로 치면 7만원 이럭저럭 경비까지 생각하면 10만원이 고정비로 매일 나가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답답하고 후회스럽고 그러다가 벼룩시장을 봤어요. 처음에 의도는 이 매장을 내놓을 생각에 이제 벼룩시장을 본 거예요.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 근데 매장을 내놓으려고 벼룩시장을 봤는데 오히려 다른 매장이 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길 건너에 제가 신흥역 1번 출구였는데 건너편 신흥역 2번 출구에 마사지 매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매장을 내놓으려고 알아볼까 하던 상황이 여기 왜 내놨지? 여기 괜찮네? 한번 알아나 볼까?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 그렇게 죽겠으면서 정리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하나를 더 다른 매장을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사지 매장을. 그러니까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걸 정리해서 더 나은 걸 인수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죠. 매장을 인수할 것처럼 미팅을 간 거예요. 상담을 간 거예요. 길 건너 매장으로. 이 매장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합법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 시작이 됐어요. 그 일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